지금부터 한국현대사 핵심 내용을 프린트 한 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현대사는 일단 크게 두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광복 직후 정부 수립까지 만 3년간의 기간. 자, 이 시기를 우리가 미소군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소군정기 때 정부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 과정은 곧 분당 과정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미소군정기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38선이 그어지게 되고 미군과 소련 양국군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되죠.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미소군정기에서 정부 수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인데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 외상이 모여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핵심 내용을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한반도에는 일단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를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다. 임시정부와 미소공동위원회는 함께 논의하여, 함께 협의하여 4개국, 즉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국에 의한 최장 5년간의 신탁 통치 문제를 논의한다. 이것이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 우리에게는 오보로 알려지게 되었죠. 오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좌우익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게 된다. 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좌우익의 대립이 극도로 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국과 소련의 뜻이 맞지 않아 무기 휴회로 끝나게 되면 이때 중요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이승만이 정읍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 내용은 뭐냐? 바로 우리는 통일정부를 세우기를 고대한다. 그렇지만 지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후에 좌우익의 대립이 이토록 심하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로 끝나 언제 다시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니 우리 남한만이라도 빨리 뭔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분단의 가능성을 최초로 시사한 것이었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여운형과 김규식과 같은 중도 세력,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중도 세력들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좌우 합작 운동은 좌우 합작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좌우합작 운동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좌우합작 운동은 바로 분단을 막고 통일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었죠. 통일정부. 그러나 여운형이 암살이 되고 처음에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했던 미군 정도 지지를 철회하게 되면서 그리고 좌익과 우익이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2차 다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지만 별다른 어떤 성과 없이 이것이 완전히 결렬되게 되면 한반도 문제는 결국 어디로 넘어가냐? 유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고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해라 라고 결정이 내려지게 되지만 소련 측에서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유는 인구 비례로 했을 경우에 소련 측에게 불리하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바로 이 유엔 소총회의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라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결국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기정사실화되었을 때 이걸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는데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 여기에 바로 남북협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 두 개를 많이 같이 얘기를 하죠. 좌우 합작운동 그리고 남북협상. 이거는
광복 직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 좌우 합작 운동과 남북 협상. 자, 참고로 남북 협상은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 함께 남북 협상을 추진을 하게 되죠. 또 김구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김구 선생님은 3천만 동포에게 울며 고함이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3천만 동포에게 울며 고함. 나는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다 38선을 베고 쓰러지는 한이 있을지언정 내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단독 정부를 세우는 일에는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고로 여러분들 남북협상은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이 평양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난 게 남북협상이죠. 결과가 나왔죠. 미소 양국군 철수하고 우리끼리 통일정부 세우겠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했던 5.10 총선 날짜를 뭔가 미루기에는 너무나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제주도에 있었던 좌익 세력들이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이 총선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보통선거 5.10 총선. 자, 이걸 통해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요.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죠. 여기서 헌법을 제정에 반포한 날짜가 바로 재헌절 7월 17일이 되고요. 이거 전부 1948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공부한 것 같지만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자, 미소군정기에는 보세요, 여러분. 미소군정기에는 정부 수립 과정이 진행이 된다. 자, 그리고 그 과정은 분단 과정의 성격을 띠는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좌우 합작 운동과 남북 협상이다. 좌우 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건 여운형과 김규식, 남북 협상을 주도했던 것은 김구와 김규식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한반도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최초의 방안은 물론 이건 물 건너 갔지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신탁통치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제기가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요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 이건 단독 정부에 대한 최초의 어떤 그 암시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좌우 합작 운동 여운형 김규식 또 남북 협상 김구 김규식 이런 것들이 있었고 유엔 소총의 결정에 따라 5.10 총선으로 재헌국회가 구성된다. 자, 5.10 총선은 여러분 재헌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5.10 총선 재헌국회 구성이고요. 여기서 헌법이 반포되고 정부가 수립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광복 직후 만 3년 동안 정부 수립 이전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 자, 좌우 합작운동, 남북협상, 이승만의 정읍 발언,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5.10 총선, 이 5.10 총선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1단계 선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소군정기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 자체는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요런 사실들이 전부 정부 수립 이전에 있었던 거, 요 시기에 있었다는 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